이건 오류인가? 런던의 작은 서재에서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도무지 믿기 어려운 수치를 하나 발견한 것이지요. 1960년대 1인당 GDP가 79달러, 2022년 그 수치가 34,000달러를 돌파했다는 나라.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적어도 내가 아는 경제 모델 안에서는요. 처음엔 프린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돌려봤을 때 그것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그랜트입니다.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립대학교에서 경제사를 가르치며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 패턴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경제학이 아니라 왜 경제사냐고요? 저는 그렇게 답합니다. 숫자만으로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숫자를 좋아했고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에 어떤 공허함이 자라났습니다. 그래프는 말이 없고 모델은 사연이 없었지요. 왜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실패하는가? 왜 같은 조건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가? 그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경제학을 떠나 경제사라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기의 영국, 뉴딜 정책의 미국, 전후 부흥기의 일본, 싱가포르의 국가주도 성장 모델까지 수십 년간의 통계와 정책, 사람들의 선택을 분석하며 나름대로의 통찰을 얻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이론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이뤄냈는가? 제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연구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마주한 놀라운 진실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미국의 원조덕을 본 것이겠지. 그럴 법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미국은 대규모의 경제 원조를 제공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 필리핀은 왜 비슷한 성장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럼 일제 식민지 시절의 산업 기반 덕분일까요? 하지만 일본은 대만과 만주, 동남아시아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유독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교육 때문인가? 1960년대 한국은 문맹률이 30%를 넘겼습니다. 당시로선 평균 이하였고 교육 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들도 실패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경제 성장 이론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연구 주제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논문 자료와 통계, 다큐멘터리로 접근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만으로는 이 나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아시아 경제사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았을 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자, 대한민국으로.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내부는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정류장은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도착했고 기사님은 친절하셨습니다. 마치 유럽의 선진국을 방불케 하는 체계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튿날 한국의 산업화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수많은 한국 연구자들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 대부분이 영어에 능통하고 세계 경제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로 대답하는 모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 정말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숫자와 통계를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친 후 저는 서울 곳곳을 직접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일정도 없이 그냥 이 나라의 생활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에서 을지로까지, 다시 홍대에서 잠실까지 한국의 대중교통은 믿기 어려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시간표에 맞춰 정확히 도착했고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쓸 수 있었으며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이나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자유롭게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 심지어 파리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었지요. 치안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다니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 먹은 김치찌개와 삼겹살, 그 다음날 맛본 비빔밥과 전주식 콩나물국밥. 단지 맛있다를 넘어서 저는 이 음식들 속에서 정성을 느꼈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에도 정갈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손님을 정성껏 모신다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물까지 따로 챙겨주셨고 다른 곳에선 계산하면서 멀리서 오셨나 봐요라며 미소로 말을 건네셨지요. 이런 일상 속 세심함과 배려, 그리고 질서 있는 삶.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동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그러다 우연히 어느 뉴스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국민 금 모으기 운동. 무슨 금을 모았다고요? 저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IMF 위기 당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금목걸이까지 내놓았다는 이야기.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제 성장을 바라보던 시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경제 정책이 잘 짜여져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살아남기 위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움직이는 나라였던 것이지요. 그 힘은 단순한 수치로 설명되지 않았고 그 배경에는 분명히 더 깊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이 기적 같은 나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몰입해 들어가는 탐험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한국 연구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가 제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메뉴는 불고기 정식이었습니다. 테이블 가득 놓인 수많은 반찬들, 푸짐한 고기, 뜨거운 찌개와 함께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때 제 입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치료받은 치아의 레진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과 당황스러움에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자리에 한국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얼굴이 좀 안 좋으신데.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 순간 불쾌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치과 가시죠. 여기 근처에 좋은 곳 있어요. 이 시간에, 지금 당장, 여긴 무슨 응급실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저는 그 말이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치과 예약을 잡기 위해 몇 주씩 기다려야 했고 응급 상황이 아니면 당일 치료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자는 잠시 뒤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 치과 지금 진료 중이에요. 10분 거리입니다. 예약도 필요 없고 영어 가능한 의사 선생님 계신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서는 게 과한 배려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를 따라 치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스태프,
무려 20분 만에 진료와 간단한 치료까지 마친 다음 결제 금액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총 24,000원입니다. 설마 이게 맞나요? 진짜요? 영국이었다면 비슷한 치료에 최소 200파운드 약 35만 원은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응급이 아닌 이상 거절당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되뇌었습니다. 이 나라 정말 뭔가 다르다. 처음엔 과도한 친절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이제는 진심 어린 공동체적 배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몸에 익힌 듯 했습니다. 그 힘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그 아래 깔린 깊은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숫자나 이론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험해야만 진짜를 알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치과를 나선 뒤 저를 도와준 연구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니 저희 나라에서 불편한 일 겪으시면 안 되죠.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환대나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가진 철학,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눈으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한쪽에 앉아 길을 찾던 외국인 커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중년 여성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 여성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 설명해주고 결국엔 커플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서울 시내에서 길을 헤매던 저에게 어느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외국 분이신가요? 도와드릴까요? 그는 제게 지도를 펼쳐 보이며 길을 설명해 주었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마치 나라의 손님을 책임지는 안내인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단결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정답은 역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국가가 무너졌을 때조차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을 조직하고 마을을 지키던 그 기억. 국가는 없어도 국민은 함께 있었다는 체험이 이 민족의 집단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결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방식은 지금의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문화 확산 속에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놀라운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고 IMF 외환위기에서 자력으로 회복하고 K방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K-팝과 K-콘텐츠로 전 지구의 문화권을 흔드는 이 모든 현상 뒤에는 국민 개개인의 작은 단결이 거대한 파도를 만든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분석한다는 자세로 연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운다는 자세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 연구를 마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고층 호텔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비정상적인 성장의 사례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원인을 설명하지 못할 때 쓰는 단어니까요. 이 나라는 반드시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외침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국민. 국가가 약했을 때 국민이 국가를 대신해 싸운 역사. 그리고 지금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정신. 그 힘이야말로 한국이 이룬 모든 성취의 바탕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지 GDP 수치가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속한 나라와 기업, 이웃을 나처럼 여기는 사회. 바로 그 점이 서구의 경제학 모델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한국만의 유일무이한 성장 공식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 대해 정리한 논문의 제목을 마지막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기적을 목격한 것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질 때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와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영감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한국의 힘을 소개할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이 놀라운 나라의 경의를 표합니다.